문을 닫고 정비소를 나서는 마지막 직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 한다는 피로감이 교차하네요. 저는 최진우 28회 전 이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고 이제는 48살의 중년 남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함을 느끼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직원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요즘 들어 정비소 운영이 쉽지 않아졌어요. 새로운 카센터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 지연이와 함께 이 작은 정비소를 꾸려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아내와 다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지난 몇 달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로 돈 문제였죠. 아내 지연이는 42, 저보다 6살 어립니다. 우리 아들 현우는 고등학생인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학원비와 교재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은 평화롭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슴에 품고 현관문을 열었죠. 다녀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교육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밥 차려뒀으니 데워 드세요. 마이너스 지연. 아내는 최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 영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이 처음이라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적응했는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더 잘했다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정비소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거죠. 식사하셨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차려준 거 잘 먹었어. 교육은 어땠어? 그냥 그랬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지연이의 얼굴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이네요. 새로운 옷을 입고 있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아요. 새 옷이야? 아, 이거요? 회사에서 단정하게 입으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괜찮죠? 응, 잘 어울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다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관리도 할 겸 헬스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헬스장? 갑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관리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보험회사 근처에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건강이 최고지. 운동이라도 하면 건강해지겠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유 모를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관계에 찾아온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아내의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으니까요. 보험 교육이 길어졌어요. 고객 미팅이 있었어요. 라는 말에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이는 보험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회생활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양이에요.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연이가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염색했더군요.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요즘 화장이 많이 달라졌네. 지연이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업하려면 첫인상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집보다 바깥 생활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정비소에서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손님이 줄었다고는 해도 고정 고객들은 꾸준히 찾아왔어요.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고 오일을 교환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기름때 묻은 손으로 햄버거를 먹으며 문득 지연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때 들어올까?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화사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늦었네. 아, 헬스장에 다녀왔어요. 트레이너가 처음이라 기초부터 알려준다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트레이너? 네, 정윤석이라고 보험회사에서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전문 트레이너라서 회원들에게 특별 지도를 해준대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짚어낼 순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헬스장, 고객 미팅, 팀 회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특히 지연이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면을 보고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수입차였는데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체격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한 티가 나는 사람이었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괜찮아요.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찾으러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차 키를 건네주었어요. 이름표에 정윤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지연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윤석이라고 보험회사에서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마치고 차량을 인도할 때 그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유달리 친근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통화를 마친 후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 사장님이세요? 놀라서 쳐다보니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제가 지연 씨 트레이너입니다. 지연 씨가 남편분이 정비소 하신다길래 한번 와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정비소를 알고 왔을까? 지연이가 알려줬다면 왜 내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연 씨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내가 많이 도움받고 있다더군요.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잘 따라하고 보험 영업도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의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웃음으로 넘겼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지연이는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지연이가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를 발견하자 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아, 잠이 안 와서요. 고객 자료 좀 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고객 자료를 본다는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연이의 행동이 예전과는 너무 달라졌거든요. 주말에도 고객 관리라며 외출이 잦아졌고 매일 헬스장에 다니며 건강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좋아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이 적어 한가했어요. 심심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문득 정윤석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이 나왔고 사진들을 보니 확실히 그날 정비소에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프로필에는
헬스 트레이너 앤드 보험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리다 보니 지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헬스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윤석과 지연이가 나란히 서 있었죠. 특별한 건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지연이의 웃는 모습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점심시간 갑자기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고객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또 요즘 미팅이 많네? 네, 계약 시즌이라 바빠요. 그리고 미팅 후에 팀원들이랑 회식도 있어서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연이의 말이 점점 믿기 힘들어졌어요. 그동안 묵묵히 참았지만 이젠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연이가 말한 미팅 장소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식당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헬스장에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지연이가 다닌다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헬스장 출입구를 주시했어요. 1시간 후 드디어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윤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윤석의 차에 함께 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팅이라더니 윤석과 함께 있다니. 차를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정말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술 냄새가 났어요. 미팅은 잘 됐어? 네, 괜찮았어요. 큰 계약 하나 성사시켰답니다. 축하해. 그런데 헬스장에도 갔었어?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미팅 전에 잠깐 운동하고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요즘 운동에 열심인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지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순간들, 갑자기 웃음이 번지는 메시지, 평소보다 신경 쓴 옷차림과 화장, 모든 것이 수상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주말 지연이는 또 고객 미팅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괴로운 마음에 지연이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지연이가 팀 회식이 있다던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괴로웠어요. 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 정비소는 한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말하고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죠.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고객이 있어서.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지연이의 거짓말이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에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샤워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테이블 위에 지연이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항상 들고 다니는데.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채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예전에 본 적이 있었죠. 생일이었습니다.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가니 정윤석과의 대화가 가장 위에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열어보았습니다. 내일도 우리만의 시간 가질 수 있지?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확실해진 거죠. 하지만 다른 메시지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투자한 500만 원은
언제 수익이 나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갑자기 의문이 생겼습니다. 투자? 500만 원? 지연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우리 통장에는 그런 큰 금액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윤석이 지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의 옷 사이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실 서랍에서는 거액의 현금 인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우리 공동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었어요. 이게 다 뭐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더 찾아보니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지만 사용 내역은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모두 제가 간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지연이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윤석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사기였어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온 거죠. 급히 발견한 증거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소파로 돌아왔어요. 지연이는 화사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미안해요. 중요한 고객이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괜찮아. 고객 미팅은 잘 됐어? 네, 아주 좋았어요. 지연이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더 지켜봐야 했죠. 그런데 여보,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것 같던데.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거요? 보험회사에서 교육비로 미리 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지연이는 윤석과 함께 나를 속이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한 외도를 넘어 경제적인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이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도 큰 고객이 있어서 하루 종일 미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 쪽 카페에서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많이 바쁘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지연이를 미행해서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로요. 더 이상 이렇게 속으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진한 화장에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고객 미팅치고는 너무 공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문을 보는 척 지연이의 모습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난 이만 나갈게요. 저녁에 봐요. 지연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아파트 출구에서 대기하다가 지연이가 탄 택시를 따라갔어요.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가 아닌 고급 헬스장 앞에 섰어요. 지연이가 내려 헬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었군. 차를 주차하고 헬스장 맞은편 카페에 자리 잡았어요. 창가에 앉아 헬스장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지연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정윤석이 함께였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윤석의 차에 오른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어요. 지연이와 윤석은 로비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했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호텔 로비로 들어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에 가서 물었어요. 정윤석 씨 객실이 어디인가요?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3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윤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더 찍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레스토랑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계좌로 1,000만 원 더 보내줘. 이번 투자는 확실해. 그렇게 많이? 더는 어렵지 않을까? 당신을 위한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윤석은 지연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연이는 그의 말에 속아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시간들, 지연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지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증거들을 모아두고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저녁 9시 지연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미팅은 잘 됐어? 네, 아주 좋았어요. 큰 계약 하나 성사시켰답니다. 정말? 어떤 계약인데? 아, 그냥 종신보험이에요. 보험료가 좀 커서. 지연아, 이제 그만 거짓말하자.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가리키자 지연이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너와 정윤석이 함께 있는 모습이야.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지연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 윤석과는? 지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세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였는데. 그래서 우리 돈을 얼마나 빼돌렸어? 그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메시지도 받고 통화 내용도 들었어. 그리고 내가 숨겨둔 영수증들, 카드 명세서 다 찾았어. 발작적으로 우는 지연이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 얼마야? 2,000만 원 정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2,000만 원이라니. 우리 가게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한 돈이면 정비소 운영비로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사기꾼에게 그 돈을 모두 넘겨준 겁니다. 미쳤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서 어디서 그 돈을 구한 거야?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처음엔 내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서 투자했어요. 윤석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결국 비상금을 꺼내게 됐죠.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지연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우 대학 등록금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탕진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투자했다는 거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선분양. 윤석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곧 수익이 날 거라고.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확실하다는 투자가 무슨 투자인지 아내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내가 속았다는 걸 모르겠어? 윤석은 사기꾼이야. 너 같은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전문가라고. 지연이의 눈에서 충격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윤석은 진심으로 나를. 그래. 그럼 왜 그 진심 어린 남자는 너 말고도 다른 여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윤석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여성들과 찍은 비슷한 포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모두 중년의 여성들이었고 지연이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이건 그냥 회원들이에요. 트레이너니까. 정말? 그럼 이건?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글이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그 글에서 언급된 트레이너의 특징이 정확히 윤석과 일치했습니다. 지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윤석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젊었을 때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했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얼마나 해주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잠시 자책감이 들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몇 마디에 20년 결혼 생활을 벌인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지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침묵 속에서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숨겨둔 명품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들은 어디서 산 거야? 윤석이 선물해줬어요. 투자하면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다고. 선물이라기보다는 미끼였겠죠. 지연이의 돈으로 사주고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선물을 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 지연아. 이혼하자. 지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 남자의 미끼를 문 거였어. 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 신뢰를 배신한 공범이야. 지연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20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 남았으니까요.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수집한 증거들과 지연이의 진술서를 가지고 윤석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말 내내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 형사가 증거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정윤석에 대한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결정적인 자료를 주셨네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다른 여성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서를 나와 정비소로 향했어요. 요즘 정비소에 거의 나가지 못했지만 직원들이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어제 전화 왔었습니다. 정윤석이라는 분인데 사장님 찾으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석이 나를 찾았다니 무슨 의도일까요?
하지만 곧 짐작이 갔어요. 지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돈을 더 요구하려는 거겠죠. 혹시 또 연락 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해줘. 그날 오후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진우 씨죠? 정윤석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으니까요. 무슨 용건이죠? 지연 씨한테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오해라고? 당신이 내 아내를 속여 돈을 뜯어낸 건 사실이잖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연 씨를 위해 투자했고 곧 수익이 날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사기를 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만둬. 난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당신 같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사람은 이제 없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석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워졌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연 씨가 얼마나 당신을 원망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관심도 주지 않으니까 제게 온 거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말로 내 아내를 속였겠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석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지연이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현우가 와 있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네 집에 있다가 돌아온 거죠. 현우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혼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현우야, 엄마와 나 사이에 일이 있어서 다 알아요.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다른 남자랑, 그리고 제 등록금도.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내게 이런 상처를 주게 돼서.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제 등록금 때문에 이런 일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따스한 품 안에서 현우가 흐느꼈어요. 걱정 마. 등록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내 꿈을 포기하지 마. 현우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 아빠랑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러 여성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총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네요. 집에 돌아와 지연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 윤석이 체포됐대.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래. 다른 여성들도 많이 속았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지연이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비소 앞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연이와의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고 현우는 제 곁에 남기로 했어요. 지연이는 시골에 있는 언니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끔 현우에게 전화가 오지만 저와는 연락하지 않아요. 윤석은 사기죄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그가 10여 명의 중년 여성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사실이 밝혀졌어요.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되찾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연이가 투자했던 돈도 거의 돌려받지 못했죠. 정비소는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비상금을 털어 운영비를 충당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손님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학교를 마치고 와서 도와주고 있었죠. 요즘 현우는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다며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이 부품은 어떻게 조립하는 거예요? 현우에게 엔진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누군가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 어색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엄마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다가갔어요. 엄마, 왜 왔어요? 너 보러 왔지. 잘 지냈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현우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책이었습니다. 대학 준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현우는 묵묵히 받았지만 예전 같은 반가움은 보이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게. 저기 부품 정리 좀 해줄래? 현우가 자리를 비운 후 지연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그냥 언니네 농장 일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요. 도시 생활보단 훨씬 조용하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마음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하고 싶었어요. 현우에게도. 지연이의 진심 어린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미움, 연민,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까지. 현우는 어때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요? 응, 열심히 해.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 등록금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도. 말을 끝맺지 못하고 지연이는 흐느꼈어요. 마지막 만남을 위해 용기를 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요. 현우, 잘 부탁해요. 지연이가 일어나 정비소를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서글펐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갔어요? 응, 너 보러 왔다가 갔어. 현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상처를 겪게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저 이제 대학 가면 자동차 공학과 가고 싶어요. 나중에 아빠랑 같이 정비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함께하자. 그 전에 먼저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돼. 현우의 차를 손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자동차랑 똑같아. 관리를 잘하면 오래가지만 방심하면 언젠간 사고가 난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지연이가 정비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정비소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현우와 함께 이 작은 정비소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이번 일은 하나의 구비에 불과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시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온 것이었죠.